이경희 통일한국당 대표님과 인터뷰를 잡았습니다. 내 방송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선 이번 대선에 출마하셨었죠? 네, 출마했습니다. 통일한국당이 지난해 6월에 창당을 했는데요. 네. 일단은 통일한국당의 정체성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저희는 그 통일한국당 말 그대로 네. 그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한 정당입니다. 지금 솔직히 뭐 통일을 얘기한 정당이 없잖아요, 대한민국에. 그리고 국내 정치로 해서 그냥 양당 체제로 해서 쌈박질 정치, 국민 분열 정치, 협치가 없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거든요. 그 측면에서 우리는 좀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. 우리 국민들의 궁극적으로 지금 내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약받고 있는 자유와 인권을 미국이나 뭐 유럽 시민들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.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통일한국은 또 헌법상 과제고 또 숙제거든요. 그래서 그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그동안의 대통령이나 정당이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당이 그 헌법적 과제를 수행해서 통일한국을 만들어서 5,200만 국민들에게 그리고 북한의 2,800만 주민 그리고 뭐 재동포 750만이 있죠. 한민족 성원 9천만 전체에게 더 확장된 자유와 인권을 선물하고 싶다. 미션을 가지고 창당된 정당입니다. 네.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3지대 정당이죠. 제3지대 정당이고 지금 협치가 안 되는 것도 전라도 기반의 민주당과 경상도 기반의 그 국민의힘 이렇게 그 어떤 지역 갈등과 또 진보와 보수 또 계층 해서 이렇게 구조적 어떤 분열의 어떤 양상을 내재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양보를 많이 하면서 정치를 하면 협치가 되겠죠. 그런데 그 배려와 양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극단으로 가고 국민 분열을 시키고 있는데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것은 제3 세력, 제3 정당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3 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왜냐면은 양당 체제를 좀 협치로 이끌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의 정치, 민족 통일의 정치, 통일한국의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. 이제는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제3세대 정당으로서 좀 세력화하려고 했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붙고 그 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으로 붙고 그냥 솔직히 좀 제3세대 정당이 지금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통일한국당이 그 역할을 좀 해보겠다. 제3세대 정당으로서 양당의 극단을 조정하고 통제해서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체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대한민국으로 궁극적으로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좀 그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지방선거는 우리가 후보를 한 그 몇십 명 내는데요. 이 후보들을 통해서 일단 통일한국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제3 정당이 다 무너졌거든요. 정의당까지도 지금 너무 대선 때 내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는데요. 지금 양당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3정당을 다 죽여버렸어요. 그러니까 좀 너무 국민들도 지금 그걸 알면서도 왜 자꾸 선택해 주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국민들은 계속 그것을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다 하다가도 다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 지역, 내 진영, 내 계층 이런 쪽으로 계속 또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3정당이 바로 서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통일한국당이 제3정당으로서 살아있다. 그리고 앞으로 수권할 것이다. 라는 이런 정당도 있다. 이런 정당이 있고
앞으로 수권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2년 후에 총선이 있어요. 2년 후에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제3의 정당 또는 제2의 정당까지 한번 좀 캐스팅 모두가 캐스팅 보트도 하면서 만약에 국민들 지지가 많으면 제2 정당까지 좀 가보는 그런 대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 대선 때는 반드시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수권을 하는 그런 그 계획을 반드시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. 일단 우리 청년들이 25세에서 49세까지 청년 계층이죠. 이 계층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정치권은 지금의 대통령, 지금의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인색해요. 자기 자식한테만 이렇게 뭐 집을 주거나 뭐 50억 받게 해주거나 대신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에서 나서서 조금만 신경 쓰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정책을 내놨어요. 25세, 49세까지의 청년 세대에 대해서 집을 살 때 LTV LTV 80% 내지 90%까지 그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저리 1%의 장기저리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면 청년들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습니다.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 LTV를 80% 90% 해줄 때는 좀 부실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. 근데 부실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연 1%의 이자로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면 자기가 원룸 사는 비용 또는 아파트의 월세로 사는 비용 뭐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으면서 전세 이자 그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비용이면 1% 이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되거든요. 그럼 부실의 염려가 없어요.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청년 계층이 집을 사고자 하는 청년은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. 근데 이 정부나 지금 수많은 청년 복지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? 그리고 주거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쓰면서 그 돈을 쓰면서도 부익부 빈익빈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정치권이에요.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창의적 발상을 해보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연 1% 정책금리 한다 했을 때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어떤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지원하고 그럼 집만 이렇게 지원하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죠. 그리고 아이 낳을 수 있죠. 또 결혼 연령이 나이가 좀 낮아질 겁니다. 결혼 연령이.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부모 세대, 청년에 대한 부모 세대에 집을 사줘야 하는 그 부담이 감소되면서 그 장년층의 삶의 질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청년 정책에 뭐 그 20조를 쓰네 복지에 그 출산 장려에 그 이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뭐 50조를 쓰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. 저는 좀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까? 노후대책 전문가고. 그래서 저는 또 20년 넘게 이 부동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책금리, 이자 1%, 연금리 1%로 해줬을 때 그 한국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의 차액만 정부에서 부담해주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 창의적 발상을 왜 못하는지 계속 그냥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네. 청년 복지를 하네.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복지를 하네. 뭐 하면서 노인 복지를 하네 하면서 엄청난 돈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구조는 좀 반드시 좀 정책에 빨리 입안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내가 청년들 많이 만나보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대요.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럼 집을 준비해줘야죠. 도와줘야죠. 근데 이 정치권이나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본 탐닉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 탐닉에 빠져가지고 이 청년들과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머리가 없는지 창조적 어떤 창의적 발상을 해야 되는데 창의적 발상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만 매년 축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방 얘기했듯이
주거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국민이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은 좀 그 불행을 느끼는 국민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는 그리고 나의 자유와 나의 그 인권을 만끽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모든 기준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노블레스, 다시 말해서 상류층, 그리고 권력층, 입법 권력과 청와대 권력, 이제 청와대 아니죠. 용산 시대가 되는데 하여튼 그 대통령 권력, 법원 권력 있죠. 뭐 검찰 권력 있고 있죠.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권력 탐닉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분에서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을 그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높이는 쪽으로 국민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쪽으로 그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편다면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보고요. 그 다음에 특히 그 대한민국 그 상류층은 특히 정치 그룹은 국민들을 부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행복, 국민의 경제 성장,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가정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 국민의 재산 증식, 국민의 그 경제력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너희들이 주식을 하든 말든 뭐 손해보든 말든 뭐 내가 알 바 아니야. 대통령이란 사람이,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뭐 세금을 뭐 이렇게 과하게 해서 밤잠을 못 자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.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경제력을 키워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국민 각자의 경제를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딘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거 행태는 아직도 내 지역이니까 내 진영이니까 그냥 내 계층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판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통일한국당의 앞으로의 숙제입니다. 국민들이 각자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경제력을 위해서는 통일한국당을 찍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좀 계속해서 그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. 그 국민통합방송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생방송 하거든요. 유튜브 생방송. 그래서 또 뭐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 항상 얘기하는 내용인데 진영 정치, 지역 정치 늪에서 헤어나와야 된다, 빠져나와야 된다.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지금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 근래 한 20년 동안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계속 그래요.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까지 이 네 사람이 정치하는 과정, 그저 이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역사로 넘어가니까 이 네 사람 최근 20년을 봤을 때 진영 정치의 늪에 지역 정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. 국민을 갈라치게 합니다. 51대 49 논리에 빠져 있어요. 51%만 얻으면 된다. 40%의 반대가 있어도 우리가 이긴다. 우리가 100% 승자 독식이다. 이런 관념에 젖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정책과 정치가 국민 갈라치기, 지역 갈라치기, 계층 갈라치기로 점철돼 왔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행해져요.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 정치와 진영 정치의 늪에서 빠져나가야 된다. 밑에서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보복해야 돼요. 뭐 얘기해가지고 밑에 참모들이 이렇게 어떤 강압 수사나 어떤 또는 보복 그 수사, 보복 정치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안 돼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 통합으로 가야 돼.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면 그때 DJ 때 좀 그런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 DJ가 그 당시 정치 보복을 하려고 했으면 완전 다 좀 엄청난 보복을 할 수가 있었죠. 그렇죠. 하지만 보복하지 않았잖아요. 우리도 좀 그런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도 DJ 때의 그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
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그 좀 국민 통합의 정신을 좀 이어받을 필요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아마 국민들이 좀 편안할 겁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다 당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또 보복을 해야 돼. 이런 보복 정치로 가게 되면 좀 너무 국민의 불행이 너무나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5년 허송세월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. 내 방송 독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아실 수 있어요. 또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? 국민 분열 정치와 보복 정치에서 국민 통합 정치로 가야 되고요. 그리고 분단 국가에서 통일 국가로 가야 합니다.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과제거든요. 그래서 우리 내 방송 독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그리고 통일 한국의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꿈을 꾼다면 머지않아서 좀 국민 통합과 통일 한국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일 한국당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재 당대표로 있는 저 이경희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, 나의 자유와 인권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